지금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준전시 상태입니다. 11월 4일까지 만료하기로 계획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기간이 연장되었죠.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해명입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문재인 정권 5년을 뛰어넘어서 5년 만에 가장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미 공중전력인 전투기가 무려 240대나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인 대응도 역대급이었습니다. 북한의 전투기도 150여 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이 기간 동안에 허다한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에 의하면은 지난 2달 동안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횟수는 지난 6개월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사된 미사일 횟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미연합훈련은 자위권 차원의 방어훈련이고, 북한의 미사일 대응 등은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 체계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이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속수무책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든 국가이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의 입장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위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는 재래식 무기 체계를 총동원하는 그런 전술 방식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든다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죠. 그러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어야만 평화를 향한 대화의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소위 북한 군사 전문가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반역사적, 반인간적, 반민족적 행위라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놀라운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남북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붕괴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과연 그럴까요? 맞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핵전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핵탄두 20개를 남한을 향해 발사하면 미국은 곧 그들을 향해 200개의 핵탄두를 발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일 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망하고 대한민국은 승전국이 될까요? 어떤 바보천치가 그런 승리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핵전쟁은 승자가 없습니다. 다 죽을 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왜 누가 다 죽을 전쟁을 시작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리가 없는데 악의 축인 김정은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보천치 같은 상상력입니다. 국민에 대한 대사기극입니다. 자, 핵전쟁이 아니고 재래식 방법이면 어떨까요? 재래식 무기 체계로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8위권 안에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상식적, 합리적 추론으로는
핵탄두가 먼저 날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재래식 전쟁이 국지전 형식이나 혹은 중간전 형식으로 일어나겠지요. 우리는 그동안 국지전은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초기 전쟁 형태는 국지전보다는 중간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컨대 국가의 주요 산업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나 혹은 인천국제공항이 북한의 폭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도 상응하는 공격하겠죠. 국력 차원에서 누가 더 많은 손실을 볼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 길거리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서 전율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잃을 것도 없다. 평양의 군사시설은 거의 지화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현대 첨단 무기로 지하 벙커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알려준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변을 요구한 행위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마디로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길은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원점을 선제 타격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평화의 기운을 진작시켜서 마침내 남과 북,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이 모든 이들 8천만 결의가 하나가 되고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마침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 어려운 일이지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요. 그러나 8천만 결의가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년 7월이면 이 땅에서 전쟁을 멈추기로 약속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전 70주년,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합의한 지 언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이 기운을 살려서 내년에는 정전협정을 기필코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제 36년 나라 빼앗긴 서름을 이겨내고 일편단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선열들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 문화 속에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8천만 결의가 독립운동하듯 평화적인 통일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이냐 4만 불이냐 5만 불이냐 여기에 취해 있다가 이 땅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역지사지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북한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입니다. 하나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쉬운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길을 일편단심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많은 NGO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평화통일연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8천만 결의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기도회원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1만 원씩 후원해 주는 그 마음이 지속되면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평화 통일이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정녕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감사합니다.